자,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헤어 디자인 3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형태, 두 번째 질감, 세 번째가 색깔, 네 번째가 소재입니다. 네, 헤어 디자인 제가 앞에 제목을 3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디자인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지만 헤어 디자인은 소재가 머리카락이라는 것으로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헤어 디자인에서의 디자인 요소는 몇 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형태, 질감, 색깔,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형태는 점, 선, 면 이게 합쳐지면 입체감으로 주는 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질감은 이제 헤어에다 접목을 시키면 머릿결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이트 형태인 매끈한 형태, 그리고 웨이브가 들어간 거친 형태, 요 두 개가 같이 혼합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이트랑 웨이브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총 세 가지요. 그리고 컬러는 밝으냐, 어두우냐라는 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양한 색깔로 컬러를 많이 하시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블루, 바이올렛 이런 것처럼 그 염색에 있어서 반사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가 붉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과가 붉은색을 반사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붉다라고 인식을 하듯이 모발에도 염색 약을 넣어서 그 색을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염색에서는 반사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모발의 색깔들이 정해져 있죠. 뭐 금발인 사람들도 있고 흑발인 사람도 있고 이건 천연 모발 멜라닌 색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색상은 크게 인공적으로 넣는 반사빛과 멜라닌 색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인 3요소는 형태, 머릿결, 색 이렇게 나누어지고 소재는 머리카락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 유인물이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모요 이러면 안 돼요. 세모를 보고 세모요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들 다 하고 있죠? 네. 선배들하고 수업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삼각김밥이요. 네, 삼각김밥을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어떤 선배들은 트라이앵글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도 있는데 자, 요거는요. 뭐가 떠오르나요?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 또 다르죠. 자, 퍼머넌트 웨이브 디자인 구성의 첫 번째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구조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을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삼각형을 띄워놓고 뭐가 떠오르나요? 라고 물었죠. 형태를 인지할 때는 내 머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하고 결합돼서 그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각김밥을 많이 먹었던 친구들은 삼각김밥이요 라고 떠올리게 될 것이고 산 타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보자마자 산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형태를 인지하는 데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헤어 디자인은 모발이란 소재의 다양한 기구, 기술을 동원해서 아름답고 실용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태를 관찰, 분석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총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윤곽선을 파악하는 단계. 두 번째가 구체적이게 질감이 어떤지, 컬러가 어떤지 파악하는 단계. 세 번째는 비율적으로 또 크기적으로 나누어서 양을 측정하는 단계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이 3단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저기 멀리 100m에서 옷을 많이 입은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쵸. 둘 다 덩치가 크다라고 인지하겠죠. 왜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실루엣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디자인을 분석하는 훈련을 하려고 이미지를 보여주면요. 다짜고짜 웨이브가 있어요. 컬러가 밝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로서 디자인 인식할 때는 제일 먼저 소개 내용은 빼고요. 소개 내용은 빼고 실루엣만 따져서 보는 게 첫 번째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00m 여인이 가까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 체격이 큰 게 옷을 많이 입어서였구나. 이 사람은 살이 많이 쪄서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세부적이게 자세히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인을 접목을 시켜보면, 머릿결이 거치네. 매끄럽네. 컬러는 밝으네. 보라색이었네. 이런 걸 파악하는 단계. 그게 2단계예요. 자, 2단계까지는 1, 2단계는 미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헤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세 번째 단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 2단계 정보를 수집해서 실제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2단계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 이 머리 해주세요. 그럼 저 머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상상하고 그걸 비율을 나누고 양을 측정해야 되겠죠. 1, 2번 단계는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한다? 상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디자이너는 2번의 이미지를 보고 3번에 있는 이 단계를 예측해내는 게 거의 유사해져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초보 디자이너들은 어때요? 내가 읽어내는 분석하는 눈에 보여지는 자료보다 실제 3단계 추상적으로 내가 예측해내야 되는 게 갭이 많이 생기면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루엣만 읽어내는 1단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내는 2단계와 그거를 종합해서 그 양을 나누어서 비율을 나누어서 추상적으로 관찰해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강을 해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을 거예요. 어떤 과제냐면 선배들 수업 왔을 때 제가 첫 시간에 꼭 내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 매일 100명씩 커트해 라는 과제를 냅니다. 그럼 반응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래? 미쳤어? 실제 말은 안 하고요. 표정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100명, 이제 여러분도 대면 수업하면 제가 그 숙제를 꼭 낼 거예요. 매일 100명씩 커트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매일 가발을 놓고 잘라본다 100번을 가족들을 잘라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현장에서 디자이너 활동할 때 하루 커트를 한 15번, 15명까지 했을 때 기억이 나요. 퇴근할 때 그 스태프한테 그랬어요. 야, 나 오늘 15통 잘랐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손님 머리를 하루에 15개 커트를 하는 거 안 쉽거든요. 근데 교수가 100명을 자르래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숙제니까 안 할 순 없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면 수업하면 방법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디자인 요소 형태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형태는 크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형태의 가장 최소 단위가 점, 선, 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거기 면에다가 크기를 부여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게 입체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인에 기본적으로 이 볼륨을 주게 되는 게 이게 부피를 키우는 게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높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넓이를 벌리거나 자 이거를 왜 하냐면요. 고객의 얼굴을 보정할 수 있고요. 머리형을 보정할 수 있고 체형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모발에다가 높이를 주거나 넓이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양이라도 구심적인 게 있고 수축할 수 있고 원심적이어서 확산될 수도 있고 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하나 볼게요. 네, 두 사람의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눈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확장되어 보이나요? 이 이미지가 확장되어 보이나요? 그쵸, 이게 확대 보이죠. 이게 확산 디자인이고요. 이게 수축 디자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의 흐름을 다 보십시오. 다 어때요?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펌어를 제가 한번 23살 때 해봤는데요. 어떤 별명이 잠깐 생겼냐면 대갈장군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머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확장되어 보인다는 의미예요. 자, 이 가수는 강타라는 가수입니다. 한참 H.O.T 활동할 때 이 머리를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요. 안쪽으로 모여지는 구심형 디자이너에 가장 적합한 디자이너여서 제가 옛 이미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발의 끝이 어딜 향하고 있죠? 내부를 향하고 있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든다? 네,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형태는 저렇게 어떤 방향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확산되어 보일 수도 있고 수축되어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얼굴을 보정할 수 있고 체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체형이라든지 손님의 얼굴형이라든지 그걸 잘 고려해서 확산을 갈지 수축을 갈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볼륨의 기본적 한계를 한번 보시면요. 볼륨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두상의 측면에서 보셔야 볼륨에 대한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두 개 다 얼굴 측면에 있는 두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쪽으로 방향을 볼륨의 한계를 잡으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냐면요. 고객의 코의 높이를 기준 잡으시면 돼요. 코보다 볼륨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의 제한은 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 선보다 더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로 높이를 추가하려다 보면은 뒤를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솟아져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그리고 볼륨이 높이가 아닌 넓이의 개념으로 가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반대적으로 위쪽의 높이를 눌려주시면 넓이가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미용은 이렇게 정량적인 기준과 시각적 기준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근데 헤어스타일도 이 조형의 제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굴을 미간을 봅니다. 미간.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미간이라고 그러죠. 요 넓이를 반을 나눠서 0.5, 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0.5 포함하니까 4.5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가 앞쪽에서 보는 볼 넓이 확단될 수 있는 제한선입니다. 여기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된다? 예쁘지 않다라는 거. 이제 높이를 이야기했어요. 높이의 기준을 봅시다. 미간에서 이마선까지 이 길이를 2배 높였을 때, 다시 미간에서 높이에서 이마선까지의 높이를 위로 한 번 더 높였을 때, 여기가 제한선인 거예요.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기준을 합니다. 실제 디자인에도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어떤 머리가 예쁜가요? 눈으로 볼 때? 1번? 2번? 네. 선택하셨나요? 제한선을 한번 앉혀볼게요. 그쵸. 첫 번째 이미지는 제한선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조형적인 비율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미지는 어때요? 높이 제한선은 이제 얼추 맞아졌는데 측면 네, 너무 많이 돌출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부해 보인다? 아름답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미지. 1번 이미지는 업스타일된 이미지긴 하지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좀 과장돼 보이긴 한데요. 여기도 제한선을 한번 앉혀볼게요. 네, 예상과 같이 이쪽은 높이의 제한선을 너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 하단은 어때요? 네, 정중선을 기점으로 높이도 제한선 범위 안에 있고 양쪽으로 벌어진 넓이도 제한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한다고 무조건 넓이를 넓힌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제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형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색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사물을 인지하는 필수적인 속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색깔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요. 자, 요 이미지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번의 이미지와 2번의 이미지 어느 쪽에 시선이 먼저 가셨나요? 네, 밝은 쪽에 시선이 먼저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레듀에이션 커트 형태인데요. 1번 머리보다 2번 머리가 훨씬 더 층이 많아 보이죠. 왜? 여기는 모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동일한 색상의 컬러를 입혔다 그러면 이 모델은 여기 그 Y레벨이라 그래요. 두상을 절반으로 나눈 선을 기점으로 아래쪽은 좀 어두운 컬러, 위쪽은 좀 밝은 컬러를 해서 착시 효과를 줘서 훨씬 더 질감이 많이 있어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1번, 2번의 이미지는 어디에 시선이 먼저 가셨죠? 그렇죠. 여기 시선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1번, 2번 중에 동일한 원랭스 커트예요. 어느 쪽이 층이 더 많아 보이나요? 여기가 층이 많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 질감의 착시 효과를 뭐가 준다? 색깔이 줘요. 색깔이 줘요. 그리고 시선 집중의 효과. 색깔이 줘요. 여기서 하나의 이들 예로 엄마들이 나이가 드시면 립스틱 색깔이 진해져요. 왜 그럴 거라 생각되나요? 생기 있어 보이라고? 그거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 여러분들은 화장하는데 어디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네, 여기까지 들립니다. 눈, 맞죠? 눈만 예쁘게 화장해도 너무 예뻐요. 근데 엄마들은 나이가 들면 어디에 주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디에 시선을 분산시켜야 될까요? 입술로 시선을 한번 딱 집중시켰다가 얼굴 전체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입술의 포인트 색깔이 강해진다. 색깔의 효과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색채, 질감이 강조되어 보이려면 이제 우리가 펌이란 웨이브를 하니까요. 밝은 컬러가 효과적이다. 두 개의 이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어떻게 했죠? 하나는 색깔을 무채색을 제가 입혀봤고요. 하나는 밝고 이게 밝은 컬러 중에서도 이렇게 더 밝은 색깔이 섞여져 있죠. 훨씬 더 어때요? 질감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새까만 머리를 하고 펌을 하신 고객들이 다 계세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다니시는데 질감은 안 보이고요. 부풀어진 덩어리만 보여요. 그러니까 형태만 강조되어 보이죠. 그래서 고객한테 여쭤보고 조금 더 덩어리로 보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세한 그 질감이 표현되길 원하는지 여쭤보고 질감이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컬러를 조금 밝게 변화를 줘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자, 헤어 디자인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 이제 질감이 남았습니다. 자, 질감은 햇빛이 시각적으로 빛이 자극이 되어졌을 때 반사하는 차이에 따라서 질감의 차이가 납니다. 반사각이 일정하면 매끈해 보이고요. 반사를 남반사를 하거든요. 막 여러 각도로 반사를 하게 되면 거칠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료, 기구, 기술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뭘 만든다? 우리는 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 그 기술 중에 질감을 만드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 커트를 해서 층을 내는 경우 그 질감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펌어라는 거를 해서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드는 거 질감을 부여하는 거고요. 아까 컬러도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면 그게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질감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질감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질감. 실제 질감은 없는데 눈으로 볼 때 질감이 느껴지는 거고요. 촉각적 질감은 눈으로도 질감이 느껴지고 손으로도 질감이 느껴지는 거. 그걸 촉각적 질감이라고 합니다. 좀 이미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건 원랭스 단발머리예요. 층이 거의 없는 모발인데 어때요? 컬러를 움직임이 많아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질감이 있어 보인다. 자, 그 반대로 이 이미지는 어때요? 실제적으로 질감이 느껴져요. 우둘두둘하고 삐죽삐죽하고 지그지그지그하고 그쵸? 근데 실제로 만져봐도 어때요? 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감은 촉각적 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퍼머넌트 웨이브는 시각적 질감은 아니고요. 컬러 기법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실제 웨이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눈으로도 느껴지고 실제 손으로도 느껴지게끔 하는 촉각적 질감을 만드는 것. 그게 헤어 디자인의 요소들 중에 촉각적 질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질감을 보시면 로트가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와인딩 연습을 하셨던 친구들이 이렇게 원형의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좀 가는 노트, 좀 굵은 노트. 근데 이건 어떤 형태죠?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죠. 로트 자체가 어때요? 삼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웨이브 형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각이진 형태가 형성되는 법. 그리고 이걸 세워서 와인딩 할 때는 이런 각진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노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질감의 속도감이 다르고 질감을 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원형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각진 컬, 호일펌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호일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만든 웨이브 있죠. 그런 것들은 웨이브가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모발의 끝 방향이 다방향이라고 너무 산발적으로 많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질감은 속도감도 느리게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원형이란 부드러운 걸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로트의 형태에 따라서 각진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헤어 디자인은 꼭 지금 교수님이 수업한 헤어 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감이든 그 다음에 컬러든 그 다음에 형태든 이거는 커트든 펌이든 컬러링이든 어떤 기술로도 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각각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커트에서 질감은 어떤 거 있겠어요? 층을 줬냐? 층을 주지 않았냐? 이 차이가 있겠고요. 펌에서는 아까 로트의 형태에 따라서 굵게 나오냐? 급속하게 움직이느냐? 각이 지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들마다 수업을 하실 때 커트를 배우실 때도 헤어 디자인 3요소, 형태, 색채, 질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랑 수업할 때는 웨이브를 만들어서 모발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들면서 형태, 색채, 질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는 헤어 컬러링의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디자인의 3요소인 요소를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접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디자인의 3요소, 형태, 색채, 질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